네, 지난달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33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 다시 한번 입증한 건데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을 맡은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용접 직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혁 선수 자리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올해 보고 다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태극기 이렇게 마크를 딱 달고 나오셨네요. 산업인력공단 우리 이상혁 선수 반갑습니다. 자, 산업인력공단과 기능올림픽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 일을 하시는데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산업인력공단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 인적 자원 개발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이죠. 한국형 인적 자원 개발. 영문으로 뭐 HRD 코리아 또는 KHR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근로자, 기업의 근로자와 국민들 전체의 역량 향상을 높여주는 데에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영역이 한 4가지 정도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스킬링, 업스킬링하는 평생 능력 개발, 평생 직업 능력 개발에 관련된 그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훈련비라든가 이런 도와주는 국민의 그 역량을 키워주는. 두 번째는 이제 자격에 관련된 부분이죠. 직업 훈련을 받으면 그게 이제 노동시장으로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자격이라고 하는 상품을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자격증 상품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출제에서부터 시행, 채점, 관리까지 이제 지원해주는 1년에 한 450만 명 정도가 국가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민 서비스를 해나가고 있고요. 국가 자격 시험을 총괄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450만 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서 빈 일자리를 채워주는 이제 외국 인력,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도입하고 선발하고 도입하고 체류하고 그다음에 근무하시고 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주기로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 작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가 16개 국가에서 들어오셨죠. 제일 많은 규모죠? 네, 맞습니다. E9 이제 비자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들어왔으면 또 이제 우리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 취업, 청년들이 이제 국내에서 일자리를 잡는 그런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좀 글로벌한 다른 나라 환경에서 또 일을 경험해보고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외국에 나가서 일 경험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금 논의될 이제 숙련 기술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요. 국가기술, 국제기능올림픽이랄지 또는 이제 숙련 형성을 해나가면 맨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대한민국 명장입니다. 명장. 대통령께서 수행하시는 그런 대한민국 명장으로 가기까지의 숙련 기술에 대한 성장 경로를 만들어드리고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스킬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제기능올림픽 뭐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국제기능올림픽 이번 9월에 이제 리옹에서 프랑스 리옹에서 열렸는데 기능올림픽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때 금메달 따고 온 선수들 막 카퍼레이드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 조금 이제 그런 기억들이 조금 사라져가고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도 국제기능올림픽 그렇게 아주 여러 사람의 관심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가 이제 88년도 이후부터 약간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중화학 공업을 비롯해서 기계, 철강, 이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직종들이 바로 기능올림픽에서 필요한 숙련된 기술인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고 집중적으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양성을 했던 시기죠. 이제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제 이끌어온 이제 산업의 영웅들이죠,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반도체라든가 다른 산업이 이제 산업 구조가 전환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 관심도가 이제 낮아진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1967년도에 국제기능올림픽을 첫 번째 출전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1977년도에 이제
종합 우승을 했죠. 종합 1위. 예, 종합 1위. 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에 남는 김포공항에서 카프레이드로 서울시청까지 그러니까요. 왔던 12번 했습니다. 85년까지 아. 카프레이드 12번 했고 네.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안 했죠. 아, 올해 저 국군의 날 행사하면 퍼레이드 한번 크게 했는데 저희들도 뭐 한번 하면 어땠을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예. 올해 1등 했으면 했을 수도 있겠는데 2위를 했네요. 보니까. 아, 그게 1등이요. 1등 맞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중국이 1등 했으니까 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영웅이라고 이제 국제기능올림픽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웅의 한 분이네요. 이상혁 선수. 지금 용접 부분에서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선 어떤 본인 좀 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 용접 직종 선수로 참가한 네.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용접 직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두 개 이상의 철판을 서로 녹여가지고 접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빠질 수 없는 직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뿌리 산업의 근간이 되고 용접이 없으면 그 거대한 배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용접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나요? 제 위에 이제 친형이 한 명 있는데요. 친형이. 네. 저희 친형도 저처럼 이제 국가대표의 꿈을 가지고 이제 기능대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국가대표의 꿈은 이루지 못한 걸 제가 직접 그 두 눈으로 현장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형이 이제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고 싶어가지고 대신해서 이제 용접을 저도 이제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됐었죠. 아, 그래요. 형이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용접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용접에서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용접에서 이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 스포츠 선수들처럼 열심히 준비를 했을 텐데 혹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용접은 이제 금속을 다루고 뜨거운 이제 열도 같이 다루는 직종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체력도 이제 많이 소비가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형이 이제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경쟁자, 아까 이 중국하고도 겨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금메달 딸 때 기술 중에서.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그 대회는 이제 다들 이제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모인 자리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술이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좀 생중계를 했더라면 봤을 것 같은데 이제 생중계를 좀 못 봐서 딱 되고 나서 이 태극기 울려 퍼지고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까? 애국가는 아쉽게도 울려 퍼지지 그건 못했지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식으로? 모든 이제 나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끔 태극기는 가장 크게 펼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소감, 금메달로 확정되는 순간 어땠어요, 기분이? 제 꿈이 이제 국가대표 세계 1위라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었는데 네. 이제 다행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제 형이 못 이룬 꿈을 이제 완벽하게 대신 이뤄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이제 형을 이제 제 친형도 프랑스에 같이 데려갔었었는데 아, 형도 함께 갔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형도 이제 눈물 조금 흘리면서 이제 너무 고맙다고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형이 못 이룬 꿈을 이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본인의 꿈을 더 키우고 더 큰 준비와 일을 많이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사장님 지금 뭐 이제 이 선수단을 다 함께 이제 이끌고 파리 리옹에 프랑스 리옹에 가셨잖아요. 이게 국가대표 이제 선수 단장 역할을 하셨을 텐데 그런 영광스러운 현장에 직접 가셨을 때 국제기능올림픽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이제 1년 다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지방 기능 경기대회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지방. 그다음에 전국 기능 경기대회가 또 있죠. 거기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뚫고 지금 우리 이상혁 선수 같이 훌륭한 선수가 선발전을 거쳐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월드 스킬스 그러니까 국제 기능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그 지방 기능 경기 대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 그다음에 국제 기능 올림픽을 다 가서 보고 특히 국제 기능 올림픽은 대회하는 4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한 2만 보 이상 걸어다니면서 전 종목을 세세하게 경기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는 직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봤습니다. 제 예. 전공이 또 기계공학이다 보니까 공학적 네. 관점에서 보고 했는데 우리가 국제 기능 올림픽 수준의 글로벌 수준의 우리 국내에서도 저변 확대가 필요하고 예. 특히 전국 기능 경기 대회는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국제 기능 경기 대회. 예, 예, 우리나라 전국 기능 경기 기능 대회를 경기 대회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우리가 우승은 많이 했지만 예. 사실은 소프트 측면에서 경기 운영이라든가 또는 첨단 직종으로의 개편 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숙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약간 소홀히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숙련 기술의 르네상스를 가져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숙련 기술의 르네상스를 만들자. 네, 그래서 대한민국 명장의 회장님도 그때 가셨고 예. 숙련 기능자회 회장님도 가셨고 네. 우리나라 숙련 기술 단체의 회장님들도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네. 같이 보시고 이제 모시고 같이 보고 그때 우리가 화이팅을 하자. 네. 숙련 기술의 르네상스를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기능 하면은 예. 전통적인 개념의 산업화 시대의 테크니컬한 면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는데 네. 실제로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만들어지는 해마다 계속 직종이 새로 개편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기능 올림픽의 뭐 이게 분야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굉장히 있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6개 대영역에서 바뀌는데 예컨대 아트 앤 패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에 관련된 뭐 IT, 뭐 통신 커뮤니케이션, 앱 모바일,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건축 뭐 이런 쪽으로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산업 분야가 많이 접목이 되고 맞습니다. 있군요. 그러니까 전통 기술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상혁 선수 같이 용접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지만 그 외에 첨단 분야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네. 굉장히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교과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되고 네. 그런 층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숙련 기술의 르네상스를 할 수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 바로 인공지능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이 무엇일 거냐. 그리고 잡을 가지고 풍요롭게 얼마나 개인이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숙련 기술을 온 국민이 열심히 쫓아갈 수 있게 청년 시대부터 해주면 되겠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기반을 분위기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의 우리 나라가 가야 될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런 산업 변화, 기능 올림픽 종목도 다 이렇게 첨단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그럼 산업인력공단이 인적 자원 개발에 이제 중추니까 네. 어떻게 좀 산업인력 개발도 공단도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직업훈련 과정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260여 개의 공동훈련 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예. 그중에 뭐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일학습 병행이라고 이제 학습 근로자 형태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랄지 또는 하이테크형 과정이랄지 또 산업 전환형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에서 디지털하고 또는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산업 전환형 공동훈련센터랄지 뭐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이제 공동훈련 센터를 이미 260여 개의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네.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 모든 국민이 스마트하게 숙련 기술의 경로를 갈 수 있게 예. 계속 개편해 나가고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 산업인력공단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산업 변화, 급변한 산업 변화가 워낙에 빨리 이루어지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상혁 선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시 도전은 안 하는 거 되죠?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계속 금메달을 올해도 따고 뭐 4년 후에 또 다시 도전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아쉽게도 기능 올림픽은 나이 제한이 있고 나이 제한? 네. 그래서 인생에 딱 한 번만 대회를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몇 살로 제한해요?
통상적으로 한 23살 정도 그렇게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메달 땄으니까 재도전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상혁 선수는 앞으로 지금 어디 회사에 이미 취업을 했나요? 용접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일할 생각인가요? 우선 저는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새로운 목표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기술과 경험을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제 후배들과 그걸 이제 나누면서 이제 제가 부족한 기술과 지식을 앞으로 더 쌓고 이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명장이 되는 게 제 새로운 목표이자 꿈입니다. 이 이제 용접에 금메달 냈을 텐데 혹시 기술 양성을 위해서 어느 회사에 이미 들어갔어요? 어느 회사? 저는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에서 앞으로 이 용접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까지는 부서 배치를 받지 않고 이제 기능 대회를 이제 전문적으로 준비한 이제 선수로서 이제 요거 계속 준비를 훈련만 해왔는데. 준비했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소나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이제 자라날 이제 새싹들을 위해 기능 대회 이제 코치로 이제 일하면서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용접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네. 잘하는 새싹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상혁 선수도 사실 뭐 새싹같이 보입니다만 새로운 새싹들을 위해서 기술 이제 전수를 좀 잘 해주길 바라고요. 지금 바로 이런 이상혁 선수 같은 뭐 숙련 기술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술인들 또 우리 국제기능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조금 할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우리 이상혁 선수가 삼성중공업 이제 이미 취직이 돼서 훈련을 받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후원사죠. 예, 제가 국제기능올림픽 굉장히 화려하고 큰 스타디움에서 개회식 폐회식을 했는데 예. 메인 스폰서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너무 그 자랑스럽더라고요. 이재용 회장도 직접 네, 참석했죠? 개회식 때는 마크롱 대통령께서 깜짝 등장하셔가지고 선수단 프랑스 선수단석에서 했다 하셨고 이재용 회장님은 이제 폐회식 때 깜짝 등장하셨죠. 선수단 속에서 같이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그 삼성을 비롯한 현대중공업도 있고 뭐 기업들이 한화 소속 선수도 뭐 메달 하나 땄는데 그 기업에서 많이 협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그 기업이 좀 더 많이 좀 뭐 현대나 기아차라든가 등등도 많이 좀 SK라든가 그 기업에서 좀 많이 숙련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이상혁 선수는 참 훌륭한 경로를 가져가고 있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 메달을 못 땄어도 설령 네.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본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예, 이런 경험을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지만 국가대표로 이미 거기까지 갔다는 건 상당히 최고의 경지에 이제 오른 거죠. 오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난관을 극복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성장 경로를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외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 인력공단도 마찬가지고 지원해주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로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 그리고 국제기능올림픽 용접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